안녕하세요. 1026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련의 길 신비한 옥병이 인도하는 서면 제3장 새로운 시작. 임묵과 아버지는 어둠 속에서 마을을 빠져나와 산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달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었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다. 아버지의 상처는 옥병의 신비한 물로 인해 거의 나았지만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누가 이 길이 맞는 건가? 아버지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임묵은 지도를 펼쳐 들고 달빛 아래서 살펴보았다. 네, 아버지. 이 길을 따라가면 청운산을 넘어 대도시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산속에는 위험한 짐승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들은 조용히 걸으며 주변을 경계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눈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임묵은 긴장하며 몸을 움츠렸다. 아버지, 조용히 해요. 무언가가 있어요. 그들이 숨을 죽이고 있자 어둠 속에서 커다란 늑대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늑대는 그들을 노려보며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임묵은 급히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용감하다 해도 이 큰 늑대를 혼자서 상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다. 그 순간 옥병이 갑자기 빛을 발하며 푸른 빗줄기가 늑대를 향해 날아갔다. 늑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곧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건... 아버지가 놀라며 옥병을 바라보았다. 임묵도 놀랐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다. 아버지, 이 옥병은 우리를 보호해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해요. 이걸로 인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들은 다시 길을 수축했다. 날이 밝기 시작하자 그들은 산 정상에 도달했다. 아래로는 광활한 평원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 대도시의 윤곽이 보였다. 저기가 우리의 새로운 집이 될 곳이야. 임묵이 말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누가 내가 이 모든 걸 이끌어가는구나.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임묵은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우리는 함께 할 거예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그들은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대도시로 가는 길은 멀고 험난할 것이 분명했지만 임묵은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 옥병의 비밀을 풀고 더 강해져서 아버지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겠다고.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알지 못했다. 이 여정이 그를 단순한 의원에서 위대한 선계의 존재로 이끌어줄 것이라는 것을. 그의 운명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제4장 대도시의 문. 임묵과 아버지는 산을 내려가며 대도시를 향해 걸어갔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마침내 그들은 도시의 성문 앞에 도착했다. 높이 솟은 성벽과 번잡한 출입구는 임묵에게 압도적인 느낌을 주었다. 이곳이 바로 청운성인가? 임묵은 감탄하며 말했다. 성문 위에는 청운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고 문을 지키는 병사들이 엄격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조금 불안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누가 이렇게 큰 도시에서 우리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임묵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이미 산속에서 살아남았어요. 이곳도 분명히 잘 해낼 거예요. 그들이 성문으로 다가가자 한 병사가 그들을 막아섰다. 어디서 왔는가? 입성 허가증을 보여라. 임묵은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청운산 기슭의 청성마을에서 왔습니다. 의술을 배우러 왔어요. 병사는 그들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의술을 배우러 왔다고? 그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나? 임묵은 서둘러 약초 광주리를 열고 그 안에 있던 다양한 약초들을 보여주었다. 이것들은 제가 직접 채집한 약초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치료한 환자들의 추천서도 있습니다. 병사는 약초를 살펴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꽤 전문적으로 보이는군. 좋다, 들어가도 좋다. 하지만 도시 안에서는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묵은 병사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들이 성문을 통과하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임묵을 놀라게 했다. 넓은 거리에는 온갖 상점들이 즐비했고 사람들로 북적였다.
다양한 음식의 향기와 상인들의 외침 소리가 어우러져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냈다. 정말 대단해. 임묵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서 우리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겠어요. 아버지는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무가 이렇게 큰 도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집도 없고 돈도 별로 없는데. 임묵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제가 이미 계획을 세워뒀어요. 먼저 작은 여인숙을 찾아 하룻밤을 지내고 내일부터는 도시를 돌아다니며 좋은 장소를 찾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진 약초와 의술로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작은 여인숙을 찾아 하룻밤을 묵었다. 다음날 아침 임묵은 일찍 일어나 도시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약초 시장을 찾아가 다양한 약초들을 살펴보고 가격을 물어보았다. 이 정도 품질의 약초라면 꽤 좋은 가격에 팔 수 있겠어. 임묵은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단순히 약초를 파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해. 그는 도시의 여러 의원들을 방문하며 그들의 치료 방법을 관찰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아버지, 저는 이 도시에서 우리만의 작은 의원을 열고 싶어요. 임묵은 저녁 식사 시간에 아버지에게 말했다. 하지만 단순한 의원이 아니라 옥병의 힘을 이용해 특별한 치료를 제공하는 곳으로요. 아버지는 놀라며 말했다. 하지만 무가 그건 위험하지 않을까? 옥병의 존재가 알려지면 우리에게 위험이 닥칠 수도 있어. 임묵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지, 저도 그 점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옥병의 힘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그 힘으로 만든 약을 사용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무도 우리의 비밀을 알지 못할 거예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무가.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아버지는 너를 믿는다. 하지만 항상 조심해야 한다. 임묵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도시에서 성공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옥병의 비밀을 완전히 풀어낼 거예요. 그렇게 임묵과 아버지는 청운성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작은 의원을 열고 옥병의 힘을 이용해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조심하며 옥병의 존재를 비밀로 지켰다. 그러나 도시에는 이미 그들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신비한 약초로 불치병을 고치는 젊은 의사라는 소문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 소문은 결국 그들이 피하려 했던 위험한 존재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다. 어느 날 밤, 임묵은 의원문을 닫고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갑자기 문이 세게 열리며 몇 명의 수상한 사람들이 들어왔다. 여기가 그 유명한 의원인가? 한 남자가 말했다. 우리 주인께서 너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임묵은 긴장하며 말했다. 누구시죠? 그리고 왜 우리를 찾으시는 거죠? 남자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건 너희가 가면 알게 될 거다. 이제 어서 따라와라. 임묵은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새로운 삶은 이제 또 한 번의 시련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다. 제오장 숨겨진 위협. 임묵은 아버지와 눈을 마주쳤다. 아버지의 눈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임묵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기 남아 계세요. 임묵이 말했다. 제가 혼자 가보겠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다, 무가. 내가 혼자 위험에 빠질 순 없어. 수상한 남자들이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다. 시간 끌지 마라. 주인님께서 기다리신다. 임묵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좋습니다.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해를 가하지 마세요. 그들은 수상한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의원을 나섰다. 밤거리는 조용했고 달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다. 임묵은 주변을 관찰하며 탈출할 기회를 엿보았지만 남자들이 너무 경계가 철저했다. 그들은 도시의 외곽으로 향했다. 높은 담벼락과 검은 대문이 있는 큰 저택이 나타났다. 대문 위에는 흑운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흑운장. 임묵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곳이 바로 그들이 말한 주인의 거처인가? 그들은 대문을 통과해 넓은 정원을 지나 큰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안쪽은 호화롭게 장식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음산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한 남자가 그들을 큰 홀로 안내했다. 홀 한가운데에는 높은 의자에 검은 토포를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날카롭고 주변에는 위압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당신들이 바로 그 유명한 의사인가? 검은 도포의 남자가 말했다. 나는 이 도시의 흑운장 주인 흑운자다. 임묵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한 의사일 뿐입니다. 왜 저희를 불러내신 건가요? 흑운자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단순한 의사라고? 너희가 사용하는 그 신비한 약초에 대해 알고 싶다. 그것은 보통 약초가 아니다. 분명히 특별한 힘이 있을 것이다. 임묵은 긴장했지만 표정을 감추며 말했다. 저희는 단지 전통적인 의술을 사용할 뿐입니다. 특별한 힘 같은 건 없어요. 흑운자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거짓말을 하지 마라. 나는 너희가 어떤 신비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것을 내게 넘겨라. 그러면 너희에게 큰 부와 권력을 주겠다. 임묵은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옥병을 절대 넘길 수 없다. 그것은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그와 아버지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임묵이 단호하게 말했다. 흑운자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렇다면 너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가 손을 들자 주변의 남자들이 임묵과 아버지를 둘러쌌다. 상황이 위급해지자 임묵은 옥병을 꺼내들었다. 이제 됐다. 임묵이 외쳤다. 옥병이 빛을 발하며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했다. 남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흑운자도 놀라 의자에서 일어났다. 이건 신성계의 보물이다. 흑운자가 외쳤다. 너희는 어떻게 그것을 얻은 거냐? 임묵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버지, 지금이에요. 그들은 혼란을 틈타오를 빠져나갔다. 뒤에서 흑운자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놈들을 잡아라. 그 보물을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한다. 임묵과 아버지는 급히 저택을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달아났다. 그들은 도시의 골목길을 헤매며 추격자들을 따돌리려 했다. 누가 이제 어쩌지? 아버지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임묵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로 와요, 아버지. 이 골목은 우리를 도시 밖으로 이끌 거예요. 그들은 좁은 골목을 따라 달려가며 마침내 도시의 성벽에 도달했다. 성벽 아래에는 작은 배수구가 있었다. 이곳이에요. 임묵이 말했다. 이 배수구를 통해 성벽을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들은 배수구를 기어나가 도시 밖으로 탈출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제 흑운장의 추격을 피해 더 멀리, 더 깊은 곳으로 숨어야 한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도시에 머물 수 없어요. 임묵이 말했다. 우리는 더 큰 세상으로 나가야 해요. 옥병의 비밀을 풀고 진정한 힘을 얻기 위해.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가 옳다, 무가. 우리는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멀리 떨어진 산길을 따라 걸어갔다. 앞으로 어떤 모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임묵의 운명은 이제 더 큰 세계로 나아가고 있었다.